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다 보면 이거 앞에서 다 본 내용 같은데 예, 맞습니다.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있죠.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들려준 설교, 율법의 설교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신명기 1장 6절에서 4장 40절까지로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는 모세가 지난 날을 쭉 회고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설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10계명을 서두로 해서 신명기 5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서두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왔던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해석해주는 그런 설교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로서 이제 이 신명기라는 긴 세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뜬금없이 이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이 마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 도피성으로 준비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설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그것은 요단 동편의 이 정복을 완전히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이 그 세 개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설치했고 갓 지파의 기업인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설치했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설치했습니다. 왜 모세는 신명기 설교하는 도중에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설치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장차 요단강 서쪽을 정복해야 될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도록 기대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하면서 장차 자신들이 살게 될 곳이 이렇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세 개의 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도피성까지 이렇게 마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됐고 듣게 된다면, 가나안 정쟁 정복을 앞두고 이 나머지 지파들도 우리도 저리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어서 요단강 서쪽을 건너가서 저곳을 정복하고 정착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도피성을 설치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9절에는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의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신명기의 설고가 선포되고 있는 이곳은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라고 하죠. 이곳은 4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던 곳인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쟁취한 곳입니다. 또한 47절에도 보시면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자신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였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래적인 희망 속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요단강 동편이라는 이 가나안 정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희망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 예를 들어보자면 출애굽 1세대들은 엄마 말 잘 들으면 짜장면 사줄게 라는 상황이었다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짜장면을 한 입 맛보았는데 엄마 말 잘 들으면 짜장면 또 사줄게 라는 말을 듣는 꼴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누가 엄마 말을 잘 들을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짜장면을 한 입 먹으면서 엄마 말 잘 들으면 또 사줄게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아이가 더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쟁취한 가나안 동편 땅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더 큰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짜장면을 한 입 맛본 것처럼 가나안 동편 땅을 이미 얻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당연히 순종에 대한 완성도가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에 설치된 세 개의 도피성 이야기와 출애굽 2세대들이 이미 차지한 땅, 이 요단 동편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목적은 크게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미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였고 아직 가나안 서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